마음 다쳐 아플 때 풍경을 바른다. 꽃향기를 바르고 초록을 바르고 햇볕을 바르고 빗소리 새소리를 바르고 달빛 별빛을 바른다. 마음 부어 아플 때 풍경을 감는다. 구름을 감고 바람을 감고 강과 계곡과 바다를 둘둘 말아 감는다. 너에게 넘어져 마음이 피 흘릴 때 풍경 속으로 들어가 풍경이 된다. 이재무 시인의 시 풍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날이 많이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산과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과 봄, 힘겨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서 좋은 풍광을 찾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겨운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바람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 평안한 휴식과 힐링을 얻는다면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겠죠. 시인의 마을이 전하는 시편들과 음악이 청취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고 시원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칠곡에서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신 황정혜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시와 삶,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조용필이 부른 여행을 떠나요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겨운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 고독을 즐기며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 푸른 실록과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여행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의 한때를 보내는 일 역시 일상에 지친 우리의 삶에 신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누구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활에 매여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와 음악이 새롭고 의미 있는 또 다른 여행지로 안내하길 바라며 황정혜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황정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 황정혜입니다. 울산에서 태어나신 황정혜 시인은 2016년에 문화분권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2024년에 시집 자정의 강가를 출간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제4회 칠곡문학상을 수상하셨고 현재는 대구 경북 작가회의 회원, 칠곡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에 관심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2005년에 칠곡에 있는 난설문학회라는 독서 회원으로서 활동하던 중에 김용락 교수님께서 시창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창작을 배우면서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6년에 또 김용락 교수님의 추천으로 문화분권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시를 좋아하시고 또 직접 쓰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칠곡에서 칠곡문인협회 활동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문학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시의 언어들이 고통스럽거나 자기 반성적이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지향하는 곳이 선함과 평화, 자유와 평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누구나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끊임없이 제 안의 새로운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처음 시를 쓰시고 열심히 습작하던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좀 오래전이긴 한데요. 대구에서 칠곡군으로 이주를 했어요. 칠곡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있는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예. 그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매달 한 번씩 시창작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엔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회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창작 수준이 높기도 하고 발표되는 시들이 좋아서 저도 열심히 습작을 했어요. 저명한 시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인들의 시 세계를 듣고 읽는 시간이 무척 좋았어요. 덕분에 조금씩 물들어 간다고 할까요? 시문학 행사에 쫓아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10년쯤 하면서 등단도 하고 나니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등단을 하고 나니 더 많은 시인분들을 만나게 되고 원고 청탁도 들어오고 문예지에 시를 발표할 기회가 늘어났어요. 여러 시인들과 같은 문예지에 제 시가 실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칠곡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창작 아카데미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다양한 실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맞는 몇 분들과는 따로 시에 관한 토론과 합평회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시를 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특히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시라기보다는 지금 시를 쓰는 저의 자세가 들어있는 첫 시집의 자정의 강가의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정의 강가 서문입니다. 가을의 어느 어스름이었다. 새소리도 잦아든 고요의 마당. 감잎이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공기를 울리며 두터운 소리로 길을 가득 채워왔다. 물의 파문처럼, 에밀레 종의 진동처럼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을 울리는 여음은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 소리는 유형의 그림자일까?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안을 수 있다면 새어나가는 물처럼 다시 잡을 수 없더라도 시의 언어로 잠시 붙들 수만 있다면. 네, 황정혜 시인의 첫 시집인 자정의 강가에 서문으로 실려 있는 서식격의 시편이었습니다. 가을 어스름에 새소리도 잦아든 고요한 시간, 감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물의 파문과 에밀레종의 진동처럼 귀를 가득 채우는 울림을 감지하는 선생님의 예민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가 시집 자정의 강가에서 서문으로 붙여져 있는데 이 시에 흐르는 서정이 선생님의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서문이 시집을 다 엮고 나서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 이면, 소리, 그 너머의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성을 가진 것의 이면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어봤으니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하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정호승 시인의 시에 안치환이 곡을 붙이고 노래한 우리가 어느 별에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 그대와 나 그대와 나
잠들었기에 이토록 흔들어 새벽을 깨우는가.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선생님께서는 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언어는 정신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시쓰기를 하면서 삶을 다시 명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1차적 언어를 시어라는 안경을 끼고 다시 이름을 붙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나의 물음들에 대해 답하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는 그 물음에 대답하면서 옳은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네. 네. 스님께서 시를 통해 표현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사물과 생의 이면에 있는 진실과 고통, 깨달음, 다시 말해 시를 통해 감추어진 그림자들이 드러나게 하고 싶어요. 시집 자정의 강가의 서문처럼 그림자와 진동, 여음,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것들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더라도 시의 언어로 잠시 붙들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아픔도, 그렇죠. 예, 못남도, 화남도 아름다운 뒷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형도 시에서 말하자면 먼지가 잠시 앉아 있는 것처럼요. 네. 네, 넌 원래 푸른색이야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시집 자정의 강가의 표제 시인 자정의 강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정의 강가, 이윽고 울리는 달의 파문, 강변 보리밭을 번지다 이내 강물로 스며드는 말의 문이 띄엄띄엄 뻐끔거리며 나 할 말 있어 아직. 그 말의 끝을 보지 못했는데 스며들었을런지 강의 어귀 작은 물새의 깃 속에 잠들었는지
움푹 팬 모래톱에 갇혀 윙윙 울리는 내 소리처럼 강의 귓바퀴가 자꾸 가렵다. 아직 새벽은 먼데. 나 할 말 있어. 출렁. 느닷없이 울리는 벨소리. 강가를 서성이는 사람들. 아직 말문을 트지 못했다. 네, 황정혜 시인의 시 자정의 강가를 읽어봤습니다. 깊은 밤 강물 위로 파문처럼 번져가는 달빛 아래서 보리밭을 번지다 강물 속으로 스며드는 말의 문이 띄엄띄엄 뻐끔거리다가 끝내 끝을 보지 못한 채 출렁출렁 강변을 서성이는 말들의 풍경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죠.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울산이고요. 울산은 태화강이 있고 지금은 낙동강을 낀 소읍에 살고 있습니다. 예. 늘 강을 앞에 옆에 끼고 삶의 터전이 있어온 것인데요. 자정이라는 말은 정화라는 뜻과 시간적 개념에서의 자정의 시간이 있겠어요. 예, 강은 오염된 것을 정화하고 흘려보내는 기능이 있고 밤의 자정은 하루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의 경계이기도 하죠. 예, 늘 강을 바라보면서도 강의 마음이 되지 못하는 나 또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뭐 강변의 여인 이런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네, 자정의 강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정에 왜 강가에 갔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정까지 있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밤 시간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홀로 또 그 시간을 견디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 소통을 하려고 걷다가도 소통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본 것과 제가 느낀 것 이런 것들을 시에 한번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시가 전하는 서정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건가요? 네, 그런 저의 마음을 너무 잘 불러준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엔 루시드 폴이 부른 물이 되는 꿈을 들어보겠습니다. 꽃이 되는 꿈 시가 되는 꿈 불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되는 꿈 달이 되는 꿈 새가 되는 꿈 비가 되는 꿈 돌이 되는 꿈 흙이 되는 꿈 산이 되는 꿈 내가 되는 꿈 바람이 되는 꿈 다시 바다가 되는 꿈 모래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빗물이 되는 꿈 내 물이 되는 꿈 강물이 되는 꿈 다시 바다가 되는 꿈 하늘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네, 루시드 폴이 부른 물이 되는 꿈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시집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첫 시집이 작년에 나왔는데 자정의 강가를 문예미학사에서 출간했습니다. 2016년에 등단한 후 한 10년간 쓴 시편들을 엮어 출간한 것입니다. 낙동강변에 자리한 칠곡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절과 시간을 타고 일어난 저와 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입니다. 강가에 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네, 첫 시집 상제하고 난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네. 조금 지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혹시 그 시편에 담겨 있는 그 시집에 담겨 있는 시편들 말고 네.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요즘 쓰시는 시들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되게 신기하게도 시집을 엮고 나니까 시야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그 어떤 관념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예. 것으로 시어를 쓰게 되었고요. 예. 그런 변화를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바뀌었다고 이렇게 네. 말해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시인과 시편들도 있겠죠.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정말 시를 잘 모를 때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대학을 다니던 20대의 선배 언니로부터 기형도 시인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을 선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도 시인의 시집은 시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1989년 5월 30일에 6호 시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출간되었는데 네. 제가 선물 받은 것은 1993년 9월 30일에 23쇄로 출간된 판본입니다. 네. 기형도 시인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좀 어렵고
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시집 전반에 걸쳐 우울과 슬픔 그런 것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시편들 속에서 그동안 못 봤던 새롭게 반짝이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네. 네, 바로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라는 시입니다. 그 외에도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을영 시인과 상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상출 시인의 해악과 또 문태준 시인의 서정성 등을 무척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서 좋아하시고 아까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기형도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다. 6개의 줄이 모두 끊어져 나는 오래전부터 그 기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때 나의 슬픔과 격정들을 오선지 위로 데리고 가 부드러운 음자리로 배열해 주던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가끔씩 어둡고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그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나는 경악한다. 그러나 나의 감각들은 힘센 기억들을 품고 있다. 기타 소리가 멎으면 더듬더듬 나는 양초를 찾는다. 그렇다.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네, 기영도 시인의 시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를 읽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영도 시인의 여러 시편들 중에서 이 시에 주목하신 까닭이 있을까요? 네, 저에게도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팔아서 기타를 샀는데요. 네. 사실 저는 한 번도 연주하지 않은 새 기타지만 기영도의 기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기영도 시인이 떠난 지도 벌써 36년이나 되었습니다. 기영도 시인과 또 시인의 시를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함께 들을 노래는 어떤 건가요? 네, 봄날은 다 지나갔지만 제가 평소에 흥얼거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네, 김유나가 부른 봄날은 간다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시를 쓰실 때 갖고 계신 특별한 습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던데 저도 특별한 건 없지만 시의 씨앗이 있잖아요. 예. 시의 씨앗이 제 안으로 들어오면 활자로 만들기 전에 그 시상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두고 걸을 때, 일할 때, 물론 밥 먹을 때도요. 활자가 되는 순간 고치는 것은 다시 쓰는 것보다 어렵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충분히 생각한 후에 한 번에 쓴 시들이 역시 깔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를 쓰는 일은 밥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네, 조급한 마음에 소뚜껑을 열었다가는 설 익은 밥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무르익기 전에 활자한 시들은 저는 진짜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고 마감날 억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면 내고 나서는 꼭 후회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익혀가지고 한 번에 좀 쓰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시상을 떠올리시거나 시적 감성에 젖어드는 시간과 장소가 특별히 있는가요? 와, 이 질문은 정말 특별한 장소는 어느 날 문득이라는 장소가 아닐까요?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특별한 시간적인 감성적 각도에서 바라볼 때 그게 낯선 장소,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또 계절에서 오는 것, 새벽이나 낮, 밤 등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강변에 사시니까 이렇게 산책하시고 그럴 때 더 많이 좀 생각하시고 구상하시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좀 특별하다기보다는 조금 저만의 어떤 그거가 있긴 해요. 예.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를 보면 그때는 그냥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예. 밤에 누우면 그게 다시 재생이 돼요. 하루의 어떤 풍경들이 그때 이제 진짜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스쳐갔던 풍경들이 눈을 감고 보면 파노라마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게 제가 갖는 어떤 특징? 네, 이런 거라고. 선생님이 그림도 네.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그 영감이랄까? 그런 시선. 네. 그런 게 그림을 그리게 했는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어 갔는지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오랜 습관이긴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진만 찍어서는 할 수 없는 재구성을 해야 되니까 예, 사진이나 실경을 보고도 그걸 저의 어떤 생각에 맞게 재구성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게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시를 쓸 때도 제가 약간 그런 습관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림 그릴 때 상을 머리에 넣고 재현하고 하는 그런 과정과 시를 쓸 때도 비슷하게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만들어가는 게 시인의 눈과 감각이겠죠. 그럼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인상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상, 희미한 것은 때론 도드라지지. 마른 풀잎이 안개 속에 젖고 있다. 얼룩진 잎등이 짙어졌다. 희미한 것은 오히려 정직한 거야. 도드라지기 위해선 색을 입히지. 너를 생각할 때
희미한 인상으로 떠오르는 건 내가 아무런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어떤 몸짓도 웃음도 선명한 구호도 없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희미한 것이 짙은 것들 속에서 도드라지더란 말이지. 그 속에 가라앉은 것은 선명하고 반짝이더란 말이지. 너의 뒷모습을 보고 걸으면서 알았어. 기울어진 어깨의 실루엣, 목까지 차오르는 무엇 때문에 더욱 선명해지는 당신을 봤어. 빛을 안고 앞으로만 가는 등의 얼굴, 그 얼굴을 등지고 살아온 나의. 네, 황정혜 시인의 시 인상을 읽어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마른 풀잎에 등이 젖어가면서 짙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희미한 것은 오히려 정직한 거라고, 어떤 몸짓이나 웃음도 선명한 구호도 없고 아무런 포장을 하지 않아 희미한 인상으로 남아있던 것이, 그 희미한 것이 짙은 것들 속에서 도드라지고 반짝인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냥 스쳐버리기 쉬운 모습을 포착하여 훌륭한 시편으로 형상화한 선생님의 사물을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과 감성이 돋보이는 시라고 생각되네요. 선생님, 이 시를 구성하고 쓰실 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주시죠.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2020년 봄날 남편도 저도 일터의 문을 닫고 꼬박 한 달간을 집에서 보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낙동강 줄기 작은 천변을 걷는 것이었는데요. 코로나 때죠. 천변에 나온 사람들도 서로 거리를 두면서 다닐 때라 두려움, 공포 같은 것이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천변을 걷는데 앞서서 걷는 남편의 어깨가 참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네. 희미하게 살아온, 거짓말 못하고 아닌 건 못하고 포장도 못하는 이 사람이 천변에 우거진 마른 풀잎들과 잘 어울리더란 말이죠. 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도드라질 때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 마음과 닮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남편의 모습이 시처럼 보이는데 좋은 시를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이제 또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요즘 하고 계신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지금도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대부터 환경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활동해온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학적 요소를 함께 통합해서 정서적인 활동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이지 않죠. 연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청소년들과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 또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이고요. 일반 시민, 군인, 재소자 등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예술 활동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과 문학이라는 두 분야의 예술을 통합해서 활동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런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림과 시를 함께 추구하고 계신 선생님의 다재다능함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림은 시와는 또 다른 감성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둘을 아울러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니 선생님의 더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좋은 시를 쓰고 싶은 마음도 큰데 저에게 주어진 재주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인과 화가들의 마음을 생활 속에 들여놓는 매개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시와 네. 선생님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로 네. 한 뭐 시와 작품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그럴 계획은 계신지. 저의 시를 쓰고 나서 그림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 조금 제 그림을 보고 어떤 시적인 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 제가 다작을 못 하는데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그림이 엄청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림은 이렇게 막 준비가 많아요. 물감부터 그렇죠. 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시 쓰는 일은 펜만 있으면 아니면 모니터 앞에 앉으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좀 게을러졌는지 그림 그리려면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을 때가 있고 뭘 그리고 싶은 게 생겨요. 그렇죠. 그걸 꼭 그리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시 쓰는 것과 비슷하게 제 머릿속에 벌써 다 그려져 있으니까 예. 그리는데 제가 해도 그전 시를 배우기 전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시가 있는 그림 또 그림에는 또 시가 들어있고 약간 예.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 작품을 보면 작업한 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선생님 시를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읽어본 것들만 봐도 그런 느낌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첫 시거든요. 네. 자정의 강가 첫 번째 시 아침 숲이란 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침 숲을 시집을 교정할 때 사실은 제일 뒤편에 거의 있었는데 시 교정을 하면서 이 시가 점점 눈에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 제일 앞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여서 굉장히 또 애착이 가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숲. 아침의 숲을 바라보네. 오늘의 색들이 기지개를 켜네. 어린 솔가지로 숲의 인상을 그리네. 잘 잡힌 주름과 무너진 한쪽 어깨와 갓 태어난 입술과 엄마의 젖. 미로와 도전과 침묵을 그리는 동안 조용히 나를 응시하는 푸른 눈. 내가 바라보는 동안 당신도 나를 그리고 있네. 지상에서 처음으로 눈뜬 것처럼 자상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네, 황정혜 시인의 시 아침 숲을 읽어봤습니다. 그림을 전공하고 계속해서 그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사물과 그 색을 관찰하고 시어로 형상화하는 선생님의 장점이 돋보이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색이 기지개를 켜고 어린 솔가지로 잘 잡힌 주름과 무너진 한쪽 어깨, 갓 태어난 입술과 엄마의 젖이 비춰주는 숲의 은상을 그리고 있다는 표현이 참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미로와 도전과 침묵을 그리는 동안 조용히 나를 응시하는 푸른 눈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눈을 뜬 것처럼 나를 그리고 있다는 표현도 역시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시인의 마음이 되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잘 마른 깻단에서 깨가 잘랑잘랑 떨어지듯 삶의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시어가 되어 쏟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황정희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 독자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황정희 시인께서 청하신 영화 라라랜드의 OST 중에서 또 다른 태양의 날을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황 선생님도 평안하고 안녕히 돌아오십시오.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he'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of how he used to know me. Behind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You'll get up off the ground.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 hear them every day,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 the answer's no, when my money is running low, the dusty mic and neon glow are all I need. And someday as I sing the song, a small town kid will come along that